저 교수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 들리시나요? 예. 네, 들립니다. 자, 다시 할게요. 뭐,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2학기 때부터는 그 비대면 수업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대면 수업으로 할 걸로 지금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수업할 수 있는 게 2학기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물론 아직 코로나가 혹시 이 중에 백신 맞은 사람 있나요? 예, 있나요? 전 맞았어요. 여기 화면 켜주세요. 화면 켜주세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수업하는 게 좋습니다. 화면 켜주세요. 예. 자, 그래서 2학기 때부터는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실제적으로 그 수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뭐 이 수업 이외에도 여러분들과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기회가 2학기부터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페이시애시드 메타볼리즘, 카타볼리즘 할게요. 자, 화면 잘 보이나요? 어, 자, 여기 보면 여기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됐다. 자, 할게요. 페이시애시드 카타볼리즘. 뭐 아마 수업 시간에 그 지금까지 들은 거를 참고하면 뭐 이렇게 쉽게 어렵지 않게 쫓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 이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 저장 물질이 팻이죠. 예,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로 에너지가 저장이 돼요. 예, 퓨얼 몰레큘이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이라는 걸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아니죠. 제 나이가 되면 이 에너지 퓨얼 몰레큘들을 두둑하게 뱃살에 넣고 다니잖아요. 이런 TAG가 왜 패시 애시드 왜 TAG가 왜 패시 이 중요한 에너지 저장 물질로 사용이 되냐? 네.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일단 얘네들은 케미칼 일러니스 이래서 웬만하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할 때만 반응이 일어나고 필요 없었을 때는 얘네들이 undesirable chemical reaction이 일어날 리스크를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TAG가 워낙 안정한 물질이다 보니 반대로 얘네들을 꼭 필요로 해서 에너지를 써먹으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어요. 이 복잡한 네 가지 스텝을 우리가 오늘 시간에 배우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리버나 하트나 레스팅 스켈레탈 머슬의 대부분 에너지를 담당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겨울잠 자는 동물이나 뭐 등등등등. 예. 자, 이것도 뭐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이 약물학 시간이나 피지올로지 시간에 다 배우겠지만 오비시티라고 하는 거는 이런 팻이나 스토리지된 그 에너지원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슬쩍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인간이라는 동물이 이렇게 삼시세끼를 끊임없이 안 빼먹고 먹을 수 있는 게 인류 역사상 인류가 이게 진화되고 나서 굉장히 극히 일부분의 기간만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언제 먹을지 모르니 먹을 때 왕창 먹어서 에너지를 팻으로 저장해 놓고 그리고 꼭 대부분은 굶을 때 이제 그게 에너지원을 쓰고 그리고는 살기 위해서 이게 웬만하면은 얘네들을 잘 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먹을 거 먹을 만큼 먹고
운동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이제 에너지 몰레큘은 계속 쌓이고 이 케미칼하게 이너니스가 있는 웬만하면 잘 부서지지 않는 녀석들을 계속 몸 안에 달고 사는 거죠. 자, 그리고 패시애시드는 뭐 포스포리피드나 글라이코리피드와 같이 중요한 빌딩 블록이다. 이것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리고 호르몬은 프리커서고 다른 그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나 성호르몬의 프리커서로 작용이 돼요. 그리고 뭐 타겟 프로틴의 멤브레인에 있어요. 등등등. 이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글라이코겐이라고 하는 폴리사카라이드의 폴리사카라이드로 되어 있는 스토리지, 에너지 스토리지 형태보다 팻이 훨씬 좋은 점은 얘가 단일 그램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더 많다. 이것도 다 알죠. 예, 그리고 얘네들을 갖고 다니기 위해서 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 필요 없이 몸에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무게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반면에 글라이코겐은 굉장히 숏텀 에너지 니드에 사용되고 팻은 롱텀의 그 에너지 소스로 사용이 된다. 그리고 워터 인솔루빌리티 때문에 솔벤트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스말리티 체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진화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 몸에 있는 아디포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뭐 우리가 할 때 화이트 아디포 티슈 뭐 이런 게 배웠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팻을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는 그 팻 티슈를 쉽게 관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 우리가 먹는 리피드는 이렇게 쭉 소화돼서 몸 안에 들어와서 그 스몰 뭐 잘 알다시피 이 위에 옆에 붙어 있는 그 갈블레더에서 담즙산이 나오고 이 담즙산들 때문에 다이어트리 팻이 이멀지파이가 되고 이멀지파이드 된 그 리피드가 스몰 인테스틴에 있는 인테스틴 리페이지에서 부서지면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과 패시애시드로 나눠지게 되죠. 예, 그리고 흡수가 되는데 흡수가 되면 다시 여기서 그 트라이아실 글리세라이드로 다시 합성이 되고 그다음에 카일로마이크론이나 또 다른 이런 아포리포 프로테인들한테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단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혈관에 있는 리포프로테인 리페이지에 의해서 다시 분해가 돼서 각 세포에 흡수가 되는 걸로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갤블레더가 하는 역할은 지방을 이멀지파잉 하기 때문에 지방 소화를 도와요. 이것도 알죠. 이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그 갈블레더에 이렇게 저장되고 있다가 리피드가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뿜어나오는 그 분비 주머니 같은 걸 담당하죠. 그렇죠? 예. 내가 왜 갤블레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냐면 내가 갤블레더가 없어요. 예. 얼마 전에 3월 달 초에 잘라냈거든요. 그러면 갤블레더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내가 요새 이제 몸으로 느끼는 변화를 이제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잖아요. 자, 지방 있는 걸 잘 못 먹어요. 삼겹살 많이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가지고 설사해야 돼요. 예. 이만큼 여기 지방 소화 능력이 뚝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리피드 많은 걸 못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제가 수술한 지 한 근 3월달에 3개월 됐는데 3개월 정도 되니까 이게 몸이 적응을 해서 그 지방 소화하는 능력이 그 갤블레더를 뗐었을 때 비해서 어느 정도 정상치까지 회복이 된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고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간에서 담즙 분비를 한꺼번에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방 소화 능력이 갤블레더가 없어도 지방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신기하더라고요. 자, 됐죠?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이어트리 그 TG는 트라이실글라이세롤은 판크레아틱 리페이지나 그 우리 인테스틴 리페이지에 의해서 두 개 나눠져서 흡수가 되고 다시 합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우리가 이 터미널된 흡수되는 셀에서 얘네들을 모노글라이세라이드랑 페이시애시드를 흡수하는 세포에선 얘네들을 다시 TAG로 트라이아실글라이세롤로 합성해서 얘네들을 스토리지를 하죠. 우리는 요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도 노멘클레처인데 TAG가 리페이지에서 공격이 되면 하나가 페이시애시드가 하나 떨어지면 DAG가 되고 또 다른 리페이지에 의해서 또 하나 떨어지면 모노아실글라이세롤이 돼요. 그리고 요 그 아실글라이세롤이 리페이지에서 아실이 또 빠지게 되면 글라이세롤이 돼요. 이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리페이즈가 그 이 페이시애시드 부분을 잘라서 글라이세롤로 만들어 주죠. 이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운동 안 하고 미친 듯이 먹어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번 시간 끝나고 나서 이런 오비시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주구장창 할 텐데 우리는 약대니까 그 뭐 햄버거 먹고 여기 뭐야 카라멜 마키아토 먹고 또 콜라 먹고 뭐 먹으면 한 1000kcal 한 번에 먹는 거 쉽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동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나중에 약물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리 몸에 오비시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다양한 약물들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근데 가장 다이아비티스란다. 엔타이 오비시티 드럭 중에 가장 안전한 약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올리스타트라는 약이고요. 이 올리스타트는 인테스틴의 리페이지의 이니비터예요. 그러면 인테스틴의 리페이즈 이니비터이면 당연히 팻이 인테스틴 리페이지에서 부서져서 흡수가 되는데 리페이즈를 이니비션하게 되면 우리가 흡수한 다이어트리 팻이 흡수를 못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러면 그냥 대장까지 그냥 쭉 지나갈 텐데 리피드가. 그러면 대장에 리피드가 가게 되면 여기서 이 변에 리피드 리치한 변을 갖게 되겠죠. 리피드 리치한 변을 이렇게 불러요. 스테오토리아. 그러니까 이제 이 리피드 리치한 변 때문에 일어나는 설사를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런 변이 나오죠. 예, 이걸 못 참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그 유동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변이기 때문에 올리스타트를 먹으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상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리피드가 어떻게 흡수되는지에 대한 기전 연구를 통해서 엔타이 오비시티 드럭에 대한 새로운 타겟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자, 이것도 알아요. 자, 그리고 카일로마이크론은 뭐 여기에 있는 그 포스포리피드 형태의 아포프로테인, 솔로블한 아포프로테인이 하이드로필릭한 아포프로테인들이 달려 있고 그 안에 콜레스테롤이나 TAG 등등을 여기에 이제 수송하는 수송하는 거죠. 수송하는 아포리포 프로테인이죠. 근데 이게 크기에 따라서 카일로마이크론이냐, 뭐 VLDL이냐, LDL이냐, HDL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게 크면 클수록 덴시티는 작아질 거고 작으면 작을수록 덴시티가 커지니까 작은 거를 우리는 HDL이라고 부른다.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뭐 다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간에서 그 리포프로테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수성이 되고 또 얘네들이 그 리피드를 어떻게 없애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리포프로테인은 그냥 이게 지용성이기 때문에 수용성인 그 블러드 베슬을 그냥은 이동을 못하고 반드시 이런 리포프로테인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그 리포프로테인이 간으로 갔다가 간에서 다시 만들어져서 또 다른 쪽으로 이동이 되고 등등등의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렇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이 2학기 때 요 리포프로테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리피드가 얘네들이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스텝을 통해서 에너지로 만들어진다. 첫 번째는 모빌라이제이션, 리피드 드랍에서 TA가 분해가 돼요.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 트랜스로케이션,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마이크를 꺼줬으면 좋겠는데, 이 학생 중에 누군가가 마이크를 켜고 있거든요. 자, 네. 자, 됐죠? 자, 여기 보면 마이토콘드리아 트랜스로케이션이 되고,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옥시다이제이션이 돼요. 그래서 모빌라이제이션, 마이토콘드리아 트랜스로케이션, 옥시데이션, 요 세 가지 스텝을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할게요. 모빌라이제이션, 마이토콘드리아 트랜스로케이션, 옥시데이션, 요 세 가지 과정이 일어난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배부르면, 에너지가 리치하면 그 몸에 저장되어 있는 리피드를 패시 애시드로 나누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패시 애시드로 몸에 저장되어 있는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이 그 글라이세롤로 바뀌면서 패시 애시드를 만들어지는 거는 내가 에너지가 없었을 때 또는 에너지의 디맨드가 굉장히 강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편하게 팽팽 놀면서 옆에서 그 과자 부스러기, 과자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우리 몸에서 절대 패시 애시드는 나오지 않죠. 아디포 티슈에 들어간 그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이 모빌라이제이션이 될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요. 탄수화물 안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 리피드에서 이 모빌라이제이션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모빌라이제이션을 리피드에서 모빌라이제이션을 유도하게 되는 신호들은 1. 에프네프린과 같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주는 거, 또 글루카곤은 우리 몸에서 혈당이 떨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거죠. 예, 글루카곤은 당연히 모빌라이제이션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콜티솔과 같이 그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자극에선 내가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하니 콜티솔 같은 것들이 나오겠죠. 예, 이렇게 그 패시 애시드 모빌라이제이션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에프네프린과 글루카곤 모두 다 GPCR을 액티베이션 시키고 GPCR이 액티베이션 되면서 사이클릭 AMP가 많아지고 프로테인 카이네이즈가 액티베이션이 되고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의 리페이즈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이것 때문에 글라이세롤이 만들어지는구나, 패시 애시드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되게 단순하게 된 그림이고요. 이걸 조금 복잡하게 그리면 짜잔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눈여겨보셔야 할 겁니다. 자, 글루카곤이나 에피네프린이 GPCR 리셉터에 달라붙으면 아데닌 사이클레이즈의 액티비티가 증가하고 사이클 AMP가 만들어지고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라는 녀석이 활성이 될 거예요. 근데 이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는 두 가지 단백질을 포스폴레이션 시키는데, 하나는 페릴리핀이라는 단백질과 하나는 호르몬 센시티브 리페이즈라는 두 개의 단백질을 포스폴레이션 시켜요. 호르몬 센시티브 리페이즈라는 녀석은 이 녀석이 포스폴레이션 됨으로써 액티비티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페릴리핀이라는 녀석이 포스폴레이션이 되면 이 녀석이랑 원래 달라붙고 있던 CGI58 또는 ABHB5라는 녀석이랑 인터랙션이 디소시에이션이 되죠. 그러면서 이 녀석이 ATGL이라는 어디 있어?
아디포스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 리페이즈라는 녀석을 활성화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리피드 드랍에서 호르몬 센시티브 리페이즈의 역할과 아디포스 트라이 글라이세롤 리페이즈의 역할로 패시 애시드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거 왜 강조하는지 이유를 알겠죠? 그죠? 내가 이걸 알아서 이걸 그리세요라는 소리는 절대 안 물어볼 거고 이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에피네프린과 글루카곤 같은 경우들은 리피드 드랍에서 라이폴라이시스를 시킨다. 에너지가 디맨드 되는 상황이다. 또는 에너지가 부족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AMPK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이 과정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자, 채팅에다가 적어보세요. 뭐라고요? AMPK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이 과정은 증가해야 하나요? 감소해야 하나요? AMPK가 액티베이션 되는 과정은 시기는 내가 에너지가 많을 때 돼요? 적을 때 돼요? 적어봐 빨리 카톡에다가 채팅에다가 적어보세요. 이거 시켜야 되나? 자, 여기 이거 화면 안 틀어놓으신 분이 누가 있나? 자, 이거 쉽잖아요. 뭘 오래 걸려요. AMPK는 내가 에너지가 없어요 라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죠. 그러면 에너지가 없어요 라고 하면 요 리피드의 모빌라이제이션이 이니비션이 되나요? 액티베이션이 되나요? 그죠? 증가해야죠. 에너지가 없었을 때니까. 맞아요. 모빌라이제이션은 증가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사이클릭 AMP 디펜던트한 PKA가 페를리핀이라는 녀석을 포스폴레이션 시키면서 리페이즈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펠릴리핀과 CGI의 인터랙션이 사라지고 CGI가 ATGL이라고 하는 리페이즈와 인터랙션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그죠? 예.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리폴라이시스의 모델이 처음에는 그 GPCR이 액티베이션 되어 있지 않을 때는 호르몬 센시티브 리페이즈와 ATGL 리페이즈가 이니비션이 되어 있다가 GPCR 디펜던트하게 PKA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HSL 포스폴레이션이 되고 리피드 드랍으로 이동을 하고 펠리리핀 포스폴레이션 되면서 CGI 단백질과 인터랙션이 깨지면서 ATGL의 액티비티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 얘네들이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에서 패시애시드로 만들어지는 리피드 모빌라이제이션 되는 과정이다. 요거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러면 글라이세롤은 패시애시드는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마이토콘드리아로 이동을 해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베타 옥시데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원을 사용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모노 글라이세롤은 여기서 글라이세롤은 버리지 않고 얘도 다시 글라이세롤 3 포스페테이트가 되고 또 글리세랄데하이드 3 포스페테이트가 돼서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으로 들어가더라. 그러면 요 글라이세롤도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글라이콜라이시스 써먹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우리 약대에서는 광합성이라는 걸 절대 외우진 않지만 1학기 때 옛날에 1학년 때 배웠었던 광합성에선 G3P가 광합성 산물로 요게 만들어져서 글루코스를 만들어내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글리세랄데하이드 3 포스페테이트는 이게 그 모든 생명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터미디에이트가 되는 거네요. 글루코스를 만들 때도 또 글루코스에서
글라이콜라이시스가 될 때도 리피드에서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으로 들어올 때도 G3P는 굉장히 중요한 인터미디어트인 거네요. 자, 이것도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요거는 여기 보면 뭐 대부분은 리피드 모빌라이제이션이 되면 95%는 패시애시드고 5%가 글라이세롤인데 요 프리 패시애시드가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그 산소가 굉장히 많은 조건에서 돼야 돼 보니까 산소가 많지 않은 곳에서는 앤에어로빅 카타볼리즘은 요 그 G3P에서 일어나는 ATP가 앤에어로빅 카타볼리즘 오브 팻의 주요 그 산물이겠죠. 이것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됐죠. 자, 그리고 패시애시드 트랜스포트 인투 마이토콘드리아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글라이세롤은 여기서 글라이콜라이시스로 G3P가 만들어져서 글라이콜라이시스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쓰니까 나머지 세 개의 프리 패시애시드는 마이토콘드리아로 이동해서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그런데 12개 카본의 그 작은 패시애시드는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을 그냥 디퓨전 통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카본이 12개 이상이 되면 얘네들이 쉽게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동시켜줘야 하는 어떤 트랜스포터가 필요하다. 그 트랜스포터 하는 메커니즘이 아실 카니틴 트랜스포터다라는 거죠. 카니틴은 이렇게 생겼대요. 카니틴은 이런 건강 보조식품으로도 먹나 봐요. 이걸 왜 먹는지 뒤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프리 패시애시드가 마이토콘드리아로 이동할 때는 특이한 트랜스포터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그 이야기들을 또 해볼게요. 자, 그래서 패시애시드가 얘네들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PAG는 굉장히 이너트한 몰레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얘네들을 에너지원으로 만들기 위해선 그 다양한 스텝에서 얘네들을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모디피케이션이 패시애시드의 액티베이션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자, 패시애시드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옥시다이즈가 되는데 이 옥시다이즈된 패시애시드가 우리는 얘네들을 패티 아실 코에이라고 하고 이 패티 아실 코에이가 마이토콘드리아로 이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자, 패티 애시드를 패티 아실 코에이로 만들기 위해선 얘네들이 패티 애시드 자체는 상당히 안정된 스테이블한 물질이다 보니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집어넣어야 해요. 그 에너지를 집어넣을 때 ATP에 그 파이로포스페테이트가 달라붙는 파이로포스페테이트를 사용을 하는 포스포레이션 이벤트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패티 아실 코에이 신테세이드에 의해서 여기에 패티 아실 아데닐레이트가 되고 요 코엔자임에 의해서 패티 아실 코에이가 돼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ATP가 AMP로 그 포스페테이트 그룹이 2개가 사용이 되죠. 그죠? 자, 요때 프리 에너지가 굉장히 큰 건데 프리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는 요 녀석들이 반응이 잘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반응을 가게 하는 거는 2개의 파이로포스페티드가 사용이 되는 과정이다 보니 얘네들을 패티 아실 코에이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얘네들이 요 파이로포스페테이트가 하이드롤라이시스 되는 그 에너지가 마이너스 19kJ이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15kJ의 그 반응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거보다 더 크니까.
그리고 ATP에서 AMP로 그 파이로포스페테이트가 소비되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에너지 몰레큘을 ATP를 2개를 소비한 거와 같은 그 이벤트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뭐 내가 시험에는 절대 내진 않겠지만 그 약사고시나 이런 데 내기 참 좋은 게 뭐 어떤 특정 길이의 패치 애시드가 그 이 베타 옥시데이션을 통해서 ATP를 만들면 얼마나 ATP를 만들어요? 그 얘기가 나올 텐데 그때 여기에 소비된 ATP 2몰을 빼줘야 하니까 2개의 ATP 몰레큘이 사용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자. 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카니틴 얘기할게요. 그럼 여기서 아실코에이가 만들어지면 이 아실코에이는 카르니틴과 함께 아실카르니틴이 돼서 마이토콘드리아를 수송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 보면 뭐 14개 이상의 롱체인 패시 애시드는 그냥 마이토콘드리아를 못 들어가니까 이런 카니틴과 같이 그 코발런트 본드를 만들어서 카니틴을 통해서 수송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카니틴을 수송을 할 때 이 카니틴 아실 트랜스퍼레이즈에 의해서 카니틴이 달라붙고 얘가 이제 수송을 하는 거다. 당연히 카니틴 아실 트랜스퍼레이즈는 마이토콘드리아에 존재를 할 거고 이래서 이 아실 카니틴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이너 멤브레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여기 쭉 보면 이거를 이렇게 그렸어요. 자, 카니틴 아실 트랜스퍼레이즈에 의해서 여기에 코엔자임 아실코에이가 뭐야 이거? 패티 아실코에이가 카니틴에 달라붙어서 그 카니틴 아실 트랜스퍼레이즈에서 카니틴이 달라붙고 이 달라붙어 있는 아실코에이 카니틴 달라붙어 있는 이 형태가 요 이너 멤브레인에 있는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 얘는 그 퍼실리테이티드 트랜스포터라 얘네들이 ATP를 사용하지는 않죠. 이쪽의 농도가 이쪽 농도보다 낮으니까 수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온 카르니틴의 아실 스트럭처는 여기에 있는 이 카니틴 아실 트랜스퍼레이즈에 의해서 잘라져서 카니틴은 여기서 계속 리사이클이 된다. 그러면 들어온 패티 아실 코에이가 이너 멤브레인까지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까지 수송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요 마이토콘드리아로 수송되는 거를 카니틴 셔틀이라고 하는데 카니틴 셔틀은 아세틸 코에이 에스터리피케이션과 트랜스 에스터리피케이션 그리고 트랜스 에스터리피케이션 요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것도 우리는 알아요. 자, 이걸 내가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요. 패시애시드의 메타볼리즘, 패시애시드의 카타볼리즘이라는 걸 우리 몸에서 내가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에너지가 많을 때는 요 리피드의 모빌라이제이션도 일어나지 않고 리피드의 마이토콘드리아 트랜스로케이션도 일어나지 않아야 패시애시드의 마이토콘드리아 트랜스포터도 일어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이 마이토콘드리아 트랜스포터가 이 패시애시드의 옥시다이제이션을 컨트롤하는 가장 중요한 레이트 리미팅 스텝이다.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올 거거든요. 자, 레이트 리미팅 스텝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제어하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라는 이야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레이트 리미팅 스텝인 그 카니틴 셔틀이 어떻게 제어되는지 그걸 뒤에서 얘기를 한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패시 아실 코에이가 마이토콘드리아의 매트릭스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매트릭스 내에서 패시 애시드의 옥시데이션이 일어나는데 그 패시 애시드의 옥시데이션도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이 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자 보세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동하는 그 패시 애시드 옥시데이션이 자 스테이지 1 베타 옥시데이션으로 두 개 카본 두 개 아세틸 코에이가 두 개씩 만들어져요. 요거를 우리는 베타 옥시데이션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알파 베타 위치에 본드가 끊어지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아세틸 코에이는 TCA 사이클을 시트릭 엑시드 사이클을 통해서 여기서 NADH와 FADH2를 만들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NADH와 FADH2는 그 일렉트론 트랜스퍼 체인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낸다더라. 그러면 내가 패시 애시드의 옥시데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산물은 아세틸 코에이와 NADH, FADH와 또 이로 인한 ATP가 되는 거죠. ATP와 H2O가 되는 거죠. CO2와. 네. 자, 요 스테이지 1, 2, 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요 16개 카본의 팔미트릭 엑시드가 요 풀리하게 베타 옥시데이션이 되면 에너지가 얼마나 만들어져요? 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베타 옥시데이션은 뭐 여기 보면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에 의해서 아세틸 코에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팔미톨릭 코에이면 얘는 탄소가 16개짜리고 베타 옥시데이션을 한 번 하면 탄소 2개인 아세틸 코에이가 나오고 14개짜리 미리스톨 코에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탄소 14개짜리 미리스톨 코에이가 만들어져요. 이거를 7번 반복하면 8개의 아세틸 코에이가 만들어진다. 네, 이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베타 옥시데이션은 4번의 다른 스텝을 통해서 아세틸 코에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 베타 옥시데이션이에요. 이때 스텝 1은 자, 이거 구조 외우지 마십시오. 저 이거 외우는 거 안 냅니다. 자, 보면 첫 번째 스텝은 그 아실 코에이의 디하이드로게네이션이에요. 디하이드로게네이션은 얘가 그 이 수소를 빼는 거니까 옥시데이션 과정이죠. 그래서 FAD가 수소를 받는 코팩터로 사용이 되고 그 여기 당연히 생성은 FADH2가 생성이 될 거고 또 그 나오는 산물은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는 트랜스 에놀 코에이가 되죠. 자, 이 부분에 있는 탄소가 수소가 하나 빠지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 나오는 이중결합은 언제나 트랜스 컨피규레이션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하이드레이즈가 트랜스 컨피규레이션을 갖고 있는 패시 애시드에만 영향을 주다 보니 얘가 트랜스가 아닌 시스 형태의 패시 애시드 형태 같은 경우는 얘를 트랜스 형태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트랜스 컨피규레이션을 갖는다. 그리고 두 번째 디하이드로게네이즈는 코팩터로 NAD 플러스가 사용이 되고 생성은 NADH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소아노가 빠져가지고 이 케토아실 코에이가 되고 케토아실 코에이에서는 그 코엔자임이 들어가서 아세틸 코에이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것도 중요하게 써 있네요. 내추럴리하게 있는 모든 내추럴리하게 있는 unsaturated fatty acid는 몽땅 다 시스 컨피규레이션이기 때문에 베타 옥시데이션을 하기 위해선 시스 컨피규레이션을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트랜스 컨피규레이션으로 바꿔주는 이벤트가 일어나게 된다는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아이고, 왜 목이 이렇게 잠겨가지고. 자, 여기 첫 번째 스텝은 베타 디하이드로게네이즈, 디하이드로게네이션이고, 그 여기 FAD가 일렉트론 억셉터로 작용을 해서 FADH2를 만들어요. 네, 이거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이드레이션은 여기에 트랜스 형태의 그 에놀 코엔자임이 하이드레이즈에 의해서 물이 들어가서 여기에 그 물이 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게 뭐 여기에 있는 퓨마레이트에서 말레이트가 되는 과정이랑 동일한 과정이래요.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하이드레이션이 된 거에 다시 NAD가 일렉트론 억셉터로 작용해서 디하이드로게네이션이 일어난다. 그럼 뭐 디하이드로게이션이 일어난다. 그래서 케토아실 코에이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게 케토아실 코에이는 그 아실 코에이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에 의해서 아세틸 코에이가 만들어지고 두 개가 짧은 패시 애시드로 만들어진다. 요거를 피올라이시스라고 한다. 피올라이시스라는 과정이 일어난다. 자, 보면 요걸 먼저 얘기할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어디 갔어? 자, 여기 보면 물이 들어가서 물 분자가 들어가지고 나오는 거를 하이드롤라이시스라고 하고, 여기 그 SH 그룹을 갖고 있는 녀석이 들어가면 피올라이시스라고 하고, 이거는 우리는 알죠, 그죠? 또 알코올이 들어가면 알콜로라이시스라고 하고, 이 엑시드가 들어가면 엑시돌라이시스라고 하고, 이거는 뭐 하이드롤라이시스나 사이로라이시스나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패시 시대 옥시데이션의 네 가지 스텝을 정리를 하면 자, FAD에 의한 옥시데이션, H2O에 의한 하이드레이션, 그리고 NAD 플러스에 의한 옥시데이션, 그리고 마지막에 코엔자임 A에 의한 시올라이시스, 요 네 가지 단계를 겪게 된다. 그래서 옥시데이션 두 개, 하이드레이션과 시올라이시스를 통해서 아세틸 코에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베타 케토 아실 코에이가 만들어지면 얘네들은 굉장히 좋은 리빙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코엔자임이 들어가면 요 그룹이 쉽게 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그룹이 쉽게 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좋은 리빙 그룹이기 때문에 아세틸 코에이가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거를 그 한눈에 보게 그린 것이 이렇게 아실 코에이, 트랜스 형태, 그리고 하이드레이즈에서 그 하이드롤라이시스 되고 NAD 플러스에서 옥시다이제이션이 되고 사이올라이시스가 돼서 아세틸 코에이가 하나씩 빠지는 거예요.가 베타 옥시데이션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흥미롭게도 우리 몸에서 이 FADH에 의해서 옥시다이제이션이 되고 또 물 분자가 들어가고 하이드롤라이시스가 되고 또 리덕션이 또 일어나는 게 이 베타 옥시데이션 말고 다양한 반응에서 이 반응을 써먹나 봐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전자를 받아내면서 얘네들을 더 언스테이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컨서브되어 있는 바이오케미칼 리액션처럼 써먹나 본데, 그래서 시트릭 엑시드 사이클이나 또는 이소루신의 옥시데이션도 모두 다 처음에 옥시데이션, 하이드레이션, 옥시데이션 요 과정을 통해서 프로덕트를 만들어낸다. 이게 어느 정도 컨서브드된 리액션이다. 카르보닐 펑션을 애딩하는 굉장히 컨서브된 리액션으로 발견이 된다. 자, 그리고 이 리액션을 담당하는 프로테인이 트라이 펑셔널 프로테인이고 얘가
그 헤테로 옥타모래요. 그래서 뭐 4가지 알파 서브 유닛에는 이런 녀석이 있고 뭐 베타 서브 유닛에는 뭐 요게 있어서 모든 리액션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한꺼번에 일어난다는데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무슨 장점이 있냐가 여기 써 있네요. 이너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에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어서 이너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에서 베타 옥시데이션 일어난대요. 그러면 얘가 이 엔자임에서 이 리액션 일어나고 또 다른 엔자임에서 이 리액션 일어나면 그 이 물질 반응이 로컬 컨센트레이션이 높아야면 높을수록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엔자임이 다 멀리 독자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얘네들이 인터미디에이트들이 쉽게 디퓨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엔자임들이 한 홀 엔자임으로 크게 존재를 하게 되면 모든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에 대한 리액션은 그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 굉장히 로컬 컨센트레이션이 높으면서 일어나니까 카이네틱스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거야. 인터미디에이트들이 디퓨전 될 일을 미니마이즈해서 얘네들의 반응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 그 12개 미만의 그 작은 엔자임은 뭐 매트릭스에 있는 솔루블 엔자임에서 프로세스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아세틸코에인은 2개씩 줄어들기 때문에 그 스텝이 한 번씩 돌아갈 때마다 2개의 아세틸코에인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거를 우리는 베타 옥시데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으면 요 팔미틱 엑시드 탄소가 16개짜리의 팔미틱 엑시드가 이 베타 옥시데이션을 하게 되면 전체 총 7번을 하게 되고 8개의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지고 7개의 FADH2, 7개의 NADH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여기서 만든 FADH2와 NADH는 그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ATP를 만들어낸다. 요거를 굉장히 쉽게 적어놓은 게 이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 보면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FADH2와 NADH2 한 쌍, 얘는 언제나 같이 일어나니까 요 한 쌍이 그 4개의 ATP를 만드나 봐요. 그러니까 요 FDH2가 1.5 ATP, NADH가 2.5 ATP. 그러니까 그 한 베타 옥시데이션을 한 번 해서 만들어지는 NADH와 FADH2는 전체 4개의 ATP를 만들죠. 그러면 전체 총 7개 페어가 만들어지니까 총 28개의 ATP를 만들겠네요. 여기서만. 그러니까 28개 ATP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아세틸코에이가 fully TCA 사이클을 통해서 일렉트론 체인 트랜스퍼까지 그 만들어지면 하나의 아세틸코에이는 10개의 ATP를 만든대요. 그러면 16개짜리의 팔미틸 엑시드가 지금 8개의 아세틸코에이와 7개의 FADH2, 7개의 NADH2를 만드니 여기서는 28개의 ATP, 8아세틸코에이에서는 80개의 ATP를 만들겠죠. 그러면 80개의 ATP와 그 28개의 ATP를 합치면 108개의 ATP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16개의 팔미틱 엑시드가 카본 16개짜리의 팔미톨릭 엑시드가 풀리하게 옥시데이션이 다 되면 108개의 ATP를 만들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80개의 ATP가 8개의 아세틸코에이에서 만들어지고 28개의 ATP는 요 그 베타 옥시데이션에서 나온 7개의 FADH2와 7개의 NADH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 그 패티 아실 코에이를 만들 때 ATP를 2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만들어지는 넷 ATP는 108 ATP에서 이 ATP를 뺀
106 ATP가 만들어진다더라. 예. 이거는 뭐 약사고시나 이런 데 문제를 내는 걸 좋아하겠지만 저는 이런 계산 문제 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예. 자, 이것도 알겠죠? 그죠? 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다 배우셨겠지만 패티 애시드의 네이밍을 어떻게 한다는 뭐 여기 적혀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수업 시간 전에 다 배웠을 겁니다. 목 아프다. 자, 그리고 이거 너무 일찍 끝나겠는데? 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하는 게 좋죠. 그죠? 쉬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일찍 끝낼까요? 답변도 안 하는구나. 너무 예. 그죠? 예. 나중에 2학기 때 봅시다. 2학기 때는 내가 대면 수업하면서 그냥 팍팍 시킬 거예요. 예. 굉장히 당황스럽게 시킬 거니까 우리 2학기 때 봅시다. 그리고 기말고사 기대하세요. 중간고사 때와 같이 멋진 문제로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 자, 보면 이게 지금까지는 세츄레이티드 된 패티 애시드는 이렇게 큰 문제 없이 베타 옥시데이션을 할 수 있는데 언세츄레이티드 된 패티 애시드는 얘네들은 시스 형태의 이 더블 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뭔가 다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얘네들을 시스 형태를 트랜스 형태로 바꿔주는 엔자임이 있어요. 걔네들을 아이소머레이즈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세츄레이티드 패시 애시드 같은 경우는 옥시다이제이션 되는 과정을 통해서 트랜스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진행이 되는데 시스는 트랜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셔널하게 아이소모레이즈가 필요해요. 이게 다예요. 이거 다예요. 이게 다예요. 자, 볼게요. 보면 이게 이제 올레오릴 코에이, 올레오릭 엑시드에서 만들어진 패티 아실 코에이인데 9번 위치에 여기에 시스 형태의 더블 본드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일반적인 베타 옥시데이션은 요 세 번은 그냥 일어나는데요. 그냥 일어나는데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3번, 4번에 더블 본드가 있죠. 그러면 얘는 2번, 3번의 더블 본드로 바꿔줘야 하거든요. 2번, 3번의 더블 본드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3번, 4번의 더블 본드가 아이소모레이즈에 의해서 2번, 3번 더블 본드로 만들어진다더라. 인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18개짜리의 패티 애시드인이 나오는 건 총 9개 아세틸 코에가 나오는 거는 맞지만 중간에 아이소모레이즈라는 과정이 필요해서 3번, 4번의 더블 본드를 2번, 3번의 트랜스 더블 본드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2번, 3번의 트랜스로 바꿔주는 이 과정에서 여기에 아실코에이 디하이드로게네이즈에서 FAD에 의한 FAD에 의한 옥시데이션이 하나가 빠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FADH 하나가 덜 만들어지는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다. 인 거죠. 그러면 얘는 18개니까 총 8개의 NADH가 만들어지고 7개의 FADH2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네. 요게 아까 전에 있었던 세츄레이티드된 패티 애시드와 다른 거다. 그러면 모노세츄레이티드 패시 애시드는 이렇고
unsaturated fatty acid는 이런 과정이 n번 일어나는 과정이겠네요. 그죠? 그럼 다 했어요. 자,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번, 3번에서 이 베타 옥시데이션 일어나니까 더블 본드가 트랜스 형태로 있어야 하니 9번, 10번은 결국에는 2번, 3번에 잘라지고 해서 3번, 4번에 트랜스 더블 본드가 2번, 3번에 더블 본드로 바꿔지는 아이소머레이즈를 통해서 2번, 3번으로 바꿔지고 베타 옥시데이션이 다시 일어난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스 형태의 폴리 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애시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n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9번, 10번과 12번, 13번에 있는 경우 똑같이 일어나서 2번, 3번이 패티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도록 아이소모레이즈가 작용을 하고 그리고 베타 옥시데이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는 2번, 3번 그냥 생기니까 자르고 또 여기 3번, 4번에 생기는 트랜스를 다시 2번, 3번으로 바꿔주는 아이소모레이즈가 작용을 해서 그리고 이제 베타 옥시데이션이 다시 일어난다.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이때 2번, 3번으로 트랜스 더블 본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는 아이소모레이즈와 리덕테이즈가 사용이 된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NADPH 리덕테이즈가 NADP 플러스로 NADH가 아니에요. NADPH NADPH를 이용해서 리덕션이 돼서 FADH2의 로스 없이 요 과정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폴리 언세츄레이티드 패시 애시드 같은 경우는 필요한 엔자임이 요 NADPH를 이용한 리덕테이즈와 아이소머레이즈가 이 베타 옥시데이션 일어날 수 있는 2번, 3번의 더블 본드의 포지션과 컨피규레이션을 만들어낸다. 요거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쉽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한번 다른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리덕테이즈와 아이소모레이즈가 필요해요. 네, 그리고 똑같은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이게 18개짜리의 패티 애시드면 아세틸코에가 8개 만들어지는 거는 동일하죠. 그죠? 자, 그리고 홀수일 땐 어떻게 하냐? 홀수일 땐 뭐 마린 오르가니즘이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패티 애시드가 오드 넘버가 있는 패티 애시드가 있는데 이런 거를 분해할 때는 다 똑같고요. 최종 산물이 탄소 3개짜리인 프로필 코에이가 만들어진다. 최종 산물이 아세틸 코에이가 아니고 프로필 코에이가 만들어지는데 이 프로필 코에이는 말로닐 코에이가 되고 이 메틸 말로닐 코에이는 석시닐 코에이로 바뀌더라. 이 바뀐 석시닐 코에이는 시트릭 엑시드 사이클로 들어가서 다시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네, 이거예요. 쉽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플랜트나 아니면 마린 오르가니즘에서 있는 패티 애시드를 먹었을 경우에 그 아드 넘버의 패티 애시드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쉽네요. 그리고 자, 이제부터 내가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틀림없이 기말고사의 이 부분에 약될 만한 단백질 찾아보세요라는 문제를 또 낼 테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약이 될 만한 단백질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무슨 약이 될까요? 이런 거 내가 물어볼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카네틴 셔틀은 패티 엑시드의 옥시데이제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레이트 리미팅 스텝이에요. 레이트 리미팅 스텝이라는 건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레귤레터리 포인트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에너지가 많을 때는
요 패티 엑시드의 옥시데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니 에너지가 많을 때 대표적인 레귤레토리 포인트가 카네틴 셔틀이다라는 거죠. 카네틴 셔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그 카네틴 셔틀이 이니비션이 되냐 봤더니 말로닐 코에이가 만들어지면 얘 카네틴 아실 트랜스포레이즈가 이니비션이 되더라. 그러면서 아실 카르니틴이 안 만들어진다더라. 그러면 말로닐 코에이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많다라는 얘기고, 왜 말로닐 코에이가 만들어지는 게 그 엔자임이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냐면 아세틸 코에이 카르복실레이즈에 의해서 탄소 두 개의 힘들다. 자, 여기 보면 아세틸 코에이 카르복실레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말로닐 코에이가 만들어지면 이 말로닐 코에이가 만들어지는 것이 내가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그 카니틴 아실 트랜스퍼레이즈 1을 이니비션 하기 때문에 이 아실 코에이가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올 일이 없어지는 거다. 인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말로닐 코에이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 아실 카르니틴을 못 만들게 하는 주요한 레귤레터리 포인트라고 했으니 요 말로닐 코에이를 만드는 아세틸 코에이 카르복실레이즈, 우리는 ACC라고 불러요. 이 ACC의 엔자이매틱 액티비티의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내가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으면 이 녀석은 액티베이션이 돼야 되나요? 이니비션이 돼야 되나요? 적어봐요. 자, 뭐라고요? 내가 에너지가 없으면 ACC가 이니비션이 돼야 돼요? 액티베이션이 돼야 돼요? 에너지가 없어요. 말로닐 코에이가 만들어져야 돼요? 안 만들어져야 돼요? 그죠? 이니비션이 돼야죠. 이니비션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 이 ACC를 이니비션 시킨다고 하는 거는 내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것 같지만 시그널링 할 때 엔자임은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하는 게 편하지 얘네들을 다시 만드는 게 경제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아세틸 코에이 카르복실레이즈라는 녀석의 단백질은 그대로 있고 얘들을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해야 되는데 스위치를 켜게 하는 거와 끄게 하는 반응이 있을 거예요. 끄게 하는 반응이 에너지가 적을 때 일어나는 거죠. 에너지가 없었을 때는 아니지. 에너지가 많을 때는 얘네들을 켜고 에너지가 없을 때는 꺼야 돼요. 그 아세틸 코에이 카르복실레이즈의 엔자이매틱 액티비티를 어떻게 끄는지 이제 알아볼게요. 턴오프 하는지 이제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 본 것처럼 패티 엑시드의 옥시데이션은 NADH가 많거나 또 아세틸 코에이가 많거나 AMPK 액티비티가 AMPK 액티비티가 이니비션 되어 있거나 그때 NADH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에너지가 리치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니비션 돼야죠. 또 아세틸 코에이가 많아요. 그러면 이니비션 돼야죠. 그죠? AMPK가 액티베이션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에너지가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패시 애시드 액티베이션은 증가해야죠. 그죠? 자, 요 세 개의 레귤러터리 포인트가 다음 그림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NADH가 많으면 요 베타 옥시데이션 이니비션이 되고 또 또 피올레이즈 맨 마지막에 있는 피올레이즈는 요 아세틸 코에이에서 이니비션이 돼요. 아세틸 코에이가 많으면 맨 마지막 단계가 이니비션이 돼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AMPK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AMPK는 ACC를 포스포레이션을 통해서 꺼버린다고요. 그러면 ACC의 포스포레이션은 뭘 말하는 거다? ACC가 인액티베이션이 되어 있는 거다. ACC가 인액티베이션이 되어 있으면 말로닐 코에이의 생성은 줄어들고 베타 옥시데이션은 증가해야 한다. 패티 애시드의 마이토콘드리아의 이동이 증가한다. 이거 따라와요. 이거 중요해요. 예, 중요해요. 그리고 말로닐 코에이 자체가 패티 아실 코에이를 그 카니틴 아실 코에이 카니틴 아실 트랜스포레이즈를 이니비션하기 때문에 패티 아실 칸틴을 못 만들게 한다. 그래서 말로닐 코에이가 많은 에너지가 많은 상황에선 베타 옥시데이션이 이니셜하게 이니비션이 되는 거다. 마이토콘드리아 트랜스포트가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 ACC의 포스폴레이션이 내가 그 인슐린이 많아요. 인슐린이 많으면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니 얘가 이니비션이 돼야죠. 얘가 액티베이션이 돼야죠. 왜 그래? 얘가 액티베이션이 돼야죠. 그리고 블러드 슈가가 적어요. 글루카곤이 나왔어요. 얘가 액티베이션이 돼야 할 거예요. 그죠? 이거 헷갈립니다. 요거 이 부분 그 머릿속에 팍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놓으셔야 해요. 자, ACC 이니비터를 개발하고 싶어요. 무슨 용도로 개발할 수 있을까요? ACC 이니비터를 만들게 되면 어떤 면이 있을까요? 적어봐, 빨리. 그렇죠. 지방 연소가 증가하겠죠. 맞아요. 맞아요. 지방 연소가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엔타이 오비스티 드럭으로 개발하고 싶어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드럭업을 타겟이 뭘까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예? 뭐라고 할까요? 지방산 이용을 증가시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드럭업을 타겟은 그죠? 왜 AMPK는 아닐까요? 네. AMPK가 ACC보다 좋은 맞아요. ACC가 하는 역할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얘를 컨트롤하는 게 사이드 이펙트가 상당히 적겠죠. 그죠? 맞아요. 오케이. 자, 여기 보면 그래서 NADH, NAD 플러스는 세컨 옥시데이션을 이니비션을 하고 아세틸코인은 사이올라이시스를 이니비션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자, 이거 이제 그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나는 이런 그래프 좋아하잖아요. 자, 이거 우리 하나씩 볼게요. 아이카는 AMPK 액티베이터예요. AMPK 액티베이터예요. AMPK가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우리 몸 안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가 적다라고 속이는 거죠. 그죠? 에너지가 적다라고 속이면 여기에 2NBDG라고 하는 거는 글루코스에다가 형광을 단 거거든요. 글루코스에다가 형광을 단 글루코스 업테이크를 많이 써요. 업테이크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인슐린이 들어갔을 때 A카라고 AMPK를 액티베이션 시키면 요 글루코스의 업테이크 양이 증가했죠. 그죠? 이걸 갖다 놓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이거 가지고 인슐린의 저항성을 감소시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글루코스를 많이 잘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글루코스의 트랜스포터도 많아진대요. 글루코스의 트랜스포터도 많아지죠. 그리고
CD36은 몰라도 돼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가 많아지죠. 아이카 쳤더니. 그죠? 이것도 따라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 글루코스의 업테이크가 아이카에 의해서 많아지는 거는 여기 있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가 많아진 거랑 연관성이 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도 알죠? 그리고 얘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옥시전의 컨섬션을 측정한 그래프이거든요. 그러면 아이카를 쳤더니 뭔지 모르지만 마이토콘드리아의 옥시전의 컨섬션이 증가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거를 여기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 줬죠. 그러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옥시전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포흡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ATP를 많이 만들었다. 아니면 그 리피드를 많이 버닝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칸은 글라이콜라이시스 때 사용되는 pH의 변화를 측정한 거거든요. 그럼 얘는 변화가 없네요. 자, 이 결과로 뭘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적어보세요. 이 결과로 뭘 유추할 수 있을까요? 자, 맞아요. 뭐 지방 연소는 아닌 것 같고, 뭐 패시에시드가 자, 지방 연소 그거는 약간 좀 너무 오버한 거고 여기서 아직 그 결과까지 몰라요. 다만 AMPK를 액티베이션을 하면 글루코스를 많이 받아들이고 글루코스에 의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산화적 인산화를 증가시킬 수 있구나. 예.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난 건 아닌 것 같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글라이콜라이시스는 해당 작용에는 영향이 없지만 산화적 인산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딱 여기까지 알 수 있죠. 예. 자, 이런 거 그래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됐죠? 자, 설명했어요. 자, 우리 연구실에서 어떤 일을 했었었냐면요. 이건 우리 시험실 결과예요. 또 재밌는데 우리 시간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자, 보세요. 보디핏이라고 하는 게 보디피가 세포 내에 있는 리피드에 바인딩을 해서 형광을 내는 형광 물질이에요. 그러면 보디피가 얼마나 형광 세기가 세냐라는 걸 갖다 놓고 세포 안에 있는 리피드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특정 스템셀에서 리피드를 측정한 건데 이 스템셀에서 리피드가 이렇게 많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L-카르니틴을 쳤어요. 그러니까 카르니틴을 이렇게 쳐봤거든요. 카르니틴을 트리트먼트 했더니 이 신호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시프트가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빨리 적어봐. 맞아요. 리피드가 소비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리피드가 소비되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내가 지금 여기서 공부한 이 셀은 아직 그 논문에 안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배아줄기 세포라는 건데 이 배아줄기 세포에서 우리가 배아를 만들면 얘들이 배반포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배반포를 만들어지면 이때 에너지원이 뭘까요? 배반포를 유지하는 에너지원이 뭘까요?
몰라요. 아직까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 생각은 얘가 패티 애시드인 것 같아. 리피드가 되게 많아요. 여기 이 배반포에 리피드가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얘네들의 배반포의 리피드를 이렇게 없애버리면 얘네들이 그 분할을 해요. 분할을 해요. 네. 이거 아직 몰라요, 사람들이. 딴 데 가서 소문 내면 안 돼요. 나 이거 논문 못 내요.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전에 이 소에서 산과 하시는 분 있잖아요. 소를 송아지를 임신시킬 때 얘들을 이렇게 이 배알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식을 시키거든요. 그 암소에다가. 그때 L-카르니틴을 처리를 하면 훨씬 그 배발달이 잘 된대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라스토시스트의 해칭이 일어날 때 L-카르니틴을 처리하면 블라스토시스트의 해칭이 더 잘 일어난대요. 그리고 이 액토모식어라고 하는 거는 ACC의 액티베이터 이걸랑 이니비터. 잠깐만 이거 왜 내가 모르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이게 그 아실카르니틴 아실카르니틴 뭐야 이름도까지 잊어먹었네. 요거 카르니틴 아실 트랜스퍼레이즈 카르니틴 아실 트랜스퍼레이즈를 이니비션하는 이니비터인데 얘를 이니비션하면 엠브리오 디벨롭먼트가 현저하게 줄어든대요. 네. 그러면 리피드의 메타볼리즘이 배발달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재밌죠? 나도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이 수업하면서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패티애시드 메타볼리즘 나중에 어떨 때 쓸까? 다 씌어요. 여러분들이 연구자가 되면 어떨 때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웠었던 이 과정이 사용될지 몰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그 L-카르니틴의 서플리먼트는 리피드의 옥시데이션을 촉진시켜 줄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서플리먼트로 먹는단 말이에요. 네. L-카르니틴 자체가 내가 말로닉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서 말로닉 코에가 만들어져서 리피드의 패티애시드의 마이토콘드리아 트랜스로케이션이 트랜스포터가 이니비션이 된 상황에서 L-카르니틴을 때려 먹으면 그 마이토콘드리아의 이동이 증가해서 리피드의 베타 옥시데이션을 촉진시킬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서플리먼트로 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여기 수업 시간에 L-카르니틴 소개하면서 어디니? 여기 이렇게 서플리먼트 그림을 그렸었던 겁니다. 자, 너무 멀리 넘어갔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팻 버닝을 하기 위해선 여기 뭐 저같이 이렇게 뱃살이 많은 사람이 뱃살을 줄이고 리피드를 줄이고 이렇게 좀 건강한 몸을 갖고 싶으면 탄수화물을 왕창 먹으면서 내가 리피드를 빼겠다라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죠. 자, 그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선 탄수화물을 먹으면 리피드의 그 패티 엑시드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베타 옥시데이션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명할 수 있죠? 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친구들이
친구들이 이 저탄 고지? 저탄 고단 이런 그 저탄수화물 식단이 왜 중요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생화학 수업을 배웠으니 아주 그 분명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자, 피파 감마, 피파 알파. 피파는 퍼옥시오섬 프롤리퍼레이터 액티베이티드 리셉터라고 하는 뉴클레어 리셉터예요. 뉴클레어 리셉터이다 보니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라이간드 바인딩 이후에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작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패티 아실 트랜스포터와 카니틴 아실 트랜스퍼레이즈 1, 2 그리고 패티 아실 코에이 디하이드로게네이즈와 같이 베타 옥시데이션에 중요한 엔자임들을 트랜스크립션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트랜스크립션 팩터예요. 그러면 내가 PPR 알파를 액티베이션 시키면 이런 베타 옥시데이션에 필요한 엔자임들과 단백질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베타 옥시데이션의 효율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피파의 액티베이션은 당연히 우리가 에너지가 적었을 때 또는 에너지의 디맨드가 컸을 때 액티베이션이 일어나겠네요. 그러면 얘네들의 이니비션은 반대로 내가 에너지가 리치한 조건에선 이 녀석의 액티비티는 줄어들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네요. 인듀어런스 트레이닝, 그러니까 엑서사이즈를 굉장히 오래 열심히 하면 피파 알파의 익스프레션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패티 엑시드의 옥시데이션이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머슬에서 패티 엑시드의 옥시데이션 시켜주는 캐파시티가 증가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오래 썼을 때 팻 버닝을 잘할 수 있는 기초 대사량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때문이다? 피파 알파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파 알파의 아고니스트를 만들면 얘도 역시 오비시티와 다이아비티스에 굉장히 좋은 드럭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나? 여러분들 면접 시험 문제였었는데 기억나요? 예. 자, 요것도 보면 이걸 가지고 내가 피파 알파가 관여하는 거를 기술해 보세요 라고 하면 피파 알파는 이거 자체로 베타 옥시데이션을 증가시키지는 못하지만 베타 옥시데이션에 관여되는 엔자임들의 트랜스크립션을 증가하니 피파 알파가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는 조건에서 AMPK가 액티베이션이 되거나 또는 ACC가 이니비션이 되면 굉장히 많은 리피드의 옥시다이제이션을 유도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보여줬는데 패티 엑시드의 옥시데이션 되는 이 과정에서 뭐가 증가시키고 뭐가 감소시키니 내가 어떤 녀석이 좋은 드럭업을 타겟이다. 패티 엑시드의 옥시데이션을 촉진하기 위해서 뭐가 좋은 드럭업을 타겟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됐죠? 다 했어요. 시간 봐야지. 자, 그리고 이런 우리 생화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메타볼리즘이 잘못돼서 생기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아실코에이 디하이드로게네이즈가 디피션트가 생겨서 생기는 유전 질환인가 봐요. 이러면 뭐 리버에 하이팻이 어큐뮬레이션 되고 뭐 블러드 슈가가 줄어들고 뭐 보미팅, 코마 등등등등 이런 수많은 유전 질환이 일어나나 봐요.
뭐 이 마이토콘드리아 베타 옥시데이션이 잘못되는 것 자체로 이런 시리어스한 유전 질환이 생기는데 당연히 유전 질환은 치료제가 없겠죠. 그죠? 네. 요런 유전 질환을 뭐 이런 줄기세포를 가지고 모사하자라는 연구들이 종종 있어요. 이건 내가 하는 거라 그냥 툭툭 붙여놨어요. 보면 이제 요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었었던 그 약물 개발 방법이 뭐였었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약대를 다니면서 계속 정규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약물 신약 개발의 신약 개발의 플로우는 타겟 베이스드 스크리닝, 타겟 베이스드 약물 탐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울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피노타입 베이스드 스크리닝, 우리는 컨텐트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컨텐트 스크리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 요거 보면 이 어떤 내가 질병을 갖고 있는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 질병을 갖고 있는 세포에서 질병 피노타입이 세포에서 나오는 거를 만들어내요.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있는 진 에디팅 기술이나 뭐 줄기세포 기술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디지즈의 피노타입을 갖고 있는 셀을 만들면, 여기 빨간색이 보이죠? 빨간색 구 같은 게 이제 디지즈 피노타입이야. 그러면 이 피노타입이 없어지는 약물들을 찾아내면 타겟은 뭔지 모르지만 이 약물들의 실제로 패솔로지에 대한 피노타입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약물로 스크리닝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컨텐트 스크리닝 또는 피노타입 베이스 스크리닝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예가 요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라고 하는 그 질환에 대한 약물들을 지금 스크리닝을 어떻게 하냐면, 이 환자에서 유래한 세포에서 오가노이드를 만들고요. 이 오가노이드는 CFTR이라고 하는 이 클로라이드 채널이 액티베이션이 되면 이렇게 뚱뚱해지거든요. 여기 물 들어가가지고. 예. 그런데 요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는 CFTR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돌연변 이로 작동을 안 하는 병인데, 얘들은 물이 안 들어가니까는 땡땡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약물들을 땡땡해지도록 하는 약물들로 쭉 스크리닝을 하면 얘는 CFTR의 액티베이션을 유도할 수 있는 약물이다 보니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환자에 써먹을 수 있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얘는 컨트롤이고요. 얘는 뮤턴트예요. 컨트롤에서 어떤 신호를 주면 얘들이 땡땡해지는데 얘는 땡땡해지지 않죠. 거기다가 약물 처리했더니 땡땡해지잖아요. 이 약물이 시스틱 파이브로시스에 사용되는 약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피노타입 스크리닝을 하기 위해선 피노타입을 갖고 있는 세포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랑, 여기에 얘네들이 피노타입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건가,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시스템이 있으면 이런 피노타입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쪽에서는 새로운 약물들을 탐색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노타입의 인디케이터가 약물들 스크린에서 얼마나 증가되는지만 보면 얘들 갖다 놓고 hit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요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다 했어요. 그리고 뭐 패시 애시드 옥시데이션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퍼옥시오솜에서도 일어나요. 그런데 식물에서만 그렇대요. 식물에서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베타 옥시데이션이 안 일어나고요. 퍼옥시오솜에서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뭐 잘 알다시피 식물에서 일어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TAG는 플랜트에서 글루코스를 만들어내는 소스가 되기도 하는데 역시 식물에서만 그래요. 우리 애니멀은 아세틸코에이에서 글루코스를 만들어내는데,
파이루베이트로 만들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아세틸코에에서 파이루베이트 그리고 글루코스로 못 만들어요. 근데 식물은 여기서 아세틸코에가 옥살로 아세테이트와 글루코스로 돼서 다양한 빌딩 블록으로도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건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리고 뭐 이 오메가 옥시데이션이라는 것도 이건 뭐냐 이게 오메가 카본 같은 경우에 옥시데이션은 뭐 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데 그냥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알파 옥시데이션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그냥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제 요 이야기 할게요.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내가 그 다이아비티스가 되거나 패스팅이 되면 TCA를 통해서 아세틸코에를 갖다 놓고 TCA를 통해서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TCA 과정에 꼭 필요한 옥살로 아세테이트라는 게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통해서 다 소비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아세틸코에이는 그 아세틸코에이가 리피드에서 이제 왕창 만들어져도 얘네들을 TCA 사이클을 돌려야지 NADH와 FADH2를 만드는데 그렇게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ATP를 못 만들어내고 대신에 이 아세틸코에이가 아세토아세틸코에이 또 아세토아세테이트, 아세톤, 베타 하이드로부틸레이트가 된대요. 이런 아세토아세테이트와 아세톤, 하이드로부틸레이트를 우리가 케톤 바디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케톤 바디는 리버에서 만들어지는 이 케톤 바디는 내가 그 글루코스가 세포 내에 있지 않을 때 곧 롱텀 패스팅과 또는 다이아비티스가 일어날 때 만들어지는 거다. 그런데 여기에 아세토아세테이트는 레날 콜텍스와 하트 머슬에서 얘네들이 그 에너지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케톤 바디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글루코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환경에서 리피드를 통해서 케톤 바디를 왕창 만들어낸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세토아세테이트랑 요 하이드로부틸레이트는 얘가 그 브레인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극한의 상황에서 브레인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 네, 그리고 뭐 이 케톤이라는 녀석이 이네일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아비티스가 오래된 사람이나 오랫동안 굶은 사람은 입냄새가 되게 심하다. 뭐 이런 것도 잘 알죠. 그죠? 그리고 이게 리버를 빼놓고는 얘네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케톤 바디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그 에너지 공급 과정이다. 인 거죠. 그리고 이 다이아비티스가 심해지거나 스타베이션이 오래될 경우에 생성이 되는데 이때 그 엑시도시스가 일어나게 된다. 이 엑시도시스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케톤이 많아지는 케토시스까지 같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그 블러드 서큘레이션에서 전체적으로 pH가 높아지는 엑시도시스가 일어나면 코마에 빠지는 정도로 굉장히 심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케토시스도 같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중증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케톤 바디가 오랫동안 형성이 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한 현상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그 17장이었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꼭 전달하고 싶은 건 새로운 엔타이 오비시티 어프로치를 우리가 공부한 걸 가지고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거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한 메타볼리즘을 알고 있어야지 이런 연구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OB30에 대한 새로운 드럭업을 타겟을 찾고자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이 되고 있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AMPK의 액티베이터나 또는 아세틸 코A ACC의 이니비터나 또는 피파 알파의 액티베이터 등등이 연구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전달할 서머리는 다음과 같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